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FDP라고 하고 약자고요. Financial Data Profession이라는 시험입니다. 굳이 저희가 번역을 하려고 금융 데이터 전문가 자격 시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굳이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험이고요. 한 2, 3년 정도 되었고, 미국에 있는 카이아 협회에서 이제 후원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FDP랑 카이아가 있고요. 같이 하실 분은 이제 CFA랑 FRM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대 공대에서 이제 학부를 했고, 석사과정하고, 이제 금융권에서 한 10년 일했고요. 송경환 강사님께서는 타이스에서 석박사까지 하고, 이제 박사 과정에 계시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10년 일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다 약간 공대 베이스인데, 여기는 하드코어 공대고요. 약간 날라리 공대에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저희가 FDP를 취득하게 되면은 FDP의 회원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DP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변화가 있고, FDP가 뭔지,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또 이 시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 시험을 더 쉽게 하고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장소, 시험 시간, 문항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요거 업무 활용 사례를 저희가 슬라이드 3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고, 혹시나 시간이 허락되면은 요 강사님께서 실제적으로 요 컴퓨터로 하는 걸, 구현하는 걸 바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은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FDP 협회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향점은 이렇습니다. 지향점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파이낸셜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어떤 지식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요거에 관련해서 CFA니, 카이아니, 이렇게 많은 자격 과정들도 있고, 이미 많은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죠. 요 지식을 가지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실무에서 적용해가면서 실무에서 구해나가는 이것들의 교집합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같이 학습해 나가는 네트워크인 협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FDP의 목적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포커스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 나도 나의 어떤 커리어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알맞는 시험이고 알맞는 협회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이건 FDP 협회에서 만든 제시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본 마켓 니즈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WF 자료고요. 우리 기존 어떤 파이낸셜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3대 배리어가 뭐냐,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60%에 가까운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게 레이버 마켓의 스킬 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이버 마켓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형이 있는데, 실제로 레이버 마켓에서는 그렇게 이것도 가지고 있고 금융직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수급이 안 맞다 보니까 그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보상의 어떤 눈높이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회사들마다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3대 배리어라고 되어 있고, 가장 크게 이거죠. 스킬 갭. 레이버 마켓에서 우리 회사들이 원하는 인력들을 소싱하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2020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5년 내에 니네가 빅데이터 아날리틱스로 대표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니네가 도입할 거냐 안 도입할 거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5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서, 어떤 이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회사들의 방향이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FDP는 기회를 보고 이런 것들을 교육해가면서 인력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협회가 이제 창설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른가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반복하게 되면은 많은 어떤 파이낸스 잡에서 뭐 프론트건, 백이건, 미들이건 우리는 새로운 것들 기술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킬 갭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뽑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협회에서 본 어떤 기회라고 협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이랑 이제 어프로치 볼게요. 그러면 이제 FDP에서 얘기하는 미션이 뭐냐? 자, 그 금융권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들 제공하겠다. 지금 빅데이터니 머신러닝이니 이런 것 때문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잘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이 FDP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코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발전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적정한, 뭐 미국 시험이 다 똑같죠. 에틱, 그리고 어떤 스탠다드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윤리적인 활용, 또 표준적인 활용이다라는 걸 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DP 차터를 글로벌리 인정받는 자격증을 만드는 것도 이제 이 FDP 협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코어 컨셉트에 되게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들을 보게 하고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일단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합격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지식들을 넓혀나가고 업데이트하기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협회의 세 가지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창기라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게 보드 멤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커리큘럼을 관리하고 출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생 업체들도 이거는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운영하는 자사 운영 업체 뭐 이런 업체들도 있고요. 컨설팅 업체도 있고 뭐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연기금 업체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드 멤버 중에서 보면은 약 절반이 PhD고요. 아니면은 뭐 CFA나 카이아나 이런 것도 다 있고 대부분 다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서 일부는 학계에서도 있는 이런 분들이 커리큘럼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터홀더가 되면은 어떤 삶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차터홀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인데요. 일단 스킬들이 있는데 각자 속해 있는 조직에 머신러닝, AI 이런 것들을 사용한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 그런 것들을 네가 뭐 하드코어 코더가 돼가지고 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것보다는 너의 업무가 있고 이런 기술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가치를 밸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만들 수 있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면은 된다라고 저희가 이 협회에서 목적 지향이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데 어떤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드리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뭐 이런 데이터 기반한 투자 전략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서포트할 수 있는 네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저는 차트홀더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게 차트홀더의 지향점이고요. 조직 내에서는 너희들은 트랜스레이터가 되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코어 코더가 돼가지고 뭐 네이버 개발자처럼 다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은 금융 지식을 잘 모를 수 있고 오히려 더 이제 개발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너희는 금융 지식과 기술들을 알고 그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랜스레이터가 되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conduit between various stakeholder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네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면 되겠다라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너는 차트홀더로서의 어떤 충분한
차트홀더스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 넌 차트홀더스 될 수 있다는 정도를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따라가시면은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작년까지 본 사람들이 어디 합격자가 나왔는데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한국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홍콩 이런 데 있고요. 뭐 각각 대륙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독일, 뭐 스위스, 영국, 미국, 뭐 이렇게 북미 지역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자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올해 봄 시험 본 사람들의 이제 응시생들의 지역인데, 이제 더 외연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요것도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못 봤던 중국, 그 다음에 아까 홍콩 있었는데, 싱가포르 이런 거 들어왔고요. 뭐 여기서 다 늘어났고 해가지고 점점 더 지역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응시생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FRM 시험 보신지 모르겠는데 FRM 시험 지금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10년 전에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대거 합격자가 발생하면서 엄청 어려워진 시험으로 바뀐 게 FRM의 어떤 그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합격자가 나오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다 합격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합격자가 나오면은 커터클이 구성되고, 협회가 구성되고, 이런 과정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차트홀더 폼들이고요. 뭐, 아시는 것도 다 있어요. 뭐, 블랙락도 있고, BOA도 있고, 네,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다 있고, 여기 신형도 있어요. 제 후배가 제가 꼬셔가지고 봤는데, 네, 뭐 시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들도 다 들어가게 제가 기원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합격생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기업들입니다. 이제 요건 이제 협회에서 소개하는 협회 소개 자료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시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뭐 IT 기업들은 이제 기존의 장점들을 가지고 금융권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뭐 토스 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내부 교육도 하고 외부 채용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킬 갭을 차이를 이제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과정이 기존 인력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좋은 과정이다. 그리고 자격증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자격증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유명해지면은 네트워킹도 더 수월해지고 되게 좋은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각각 이제 직역에서 은행이면 은행, 뭐 자본시장은 자본시장, 보험은 보험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죠. 팀들도 많이 구성되고 있고, 저희 카이스트에서 산학협력으로 많은 기관들과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금융인에게는 뭐, 주니어는 신사업부서에서, 뭐, 시니어들은 이제, 어차피 이런 트렌드들을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또 시그널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기술을 제가 알아요. 막 코딩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있을 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안 속을 정도의, 그리고 상대방에게 적당한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고 생각하거든요. 저 나이대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게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FDP는 이제 CAI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민 대체 투자 분석가 협회에서 만든 주관하는, 후원해가지고 FDP 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 시험이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그냥 갖고 왔고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 커리큘럼 따라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에 대해서 개론입니다. 뭐 이게 용어부터 설명해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데, 뭐 빅데이터가 뭔데,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에 관련 지식이 거의 없더라도, 다 맨 처음에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개론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통계학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리그레션부터, 보통 이제 보면 우리 통계학에서 배울 때, 리그레션이랑 시결 분석이 거의 통계학의 끝이잖아요. 학부 통계학의 거의 끝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그레션, SVM,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정유화, 그 다음에 리그레션 트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다른 분석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고, 랜덤 포레스트니 오버피팅 이런 거 나오는데,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거는, 만약에 실무에서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분석인데, 모르면은 저게 뭔지 싶은데, 또 이해하고 나면은, 이런 알고리즘 사용해서 이런 걸 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팅인데, 이거는 이제 분류하는 거고, 군집, 분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더 통계에서 좀 더 금융으로 와가지고,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그래서 네가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머신러닝 성과평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백테스트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잘못된 발견은 어떻게, 발견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브 베이지 있고, 텍스트 마이닝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틱스 있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출제 범위에서 30에서 50%를 이제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의 적용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적용 부분은 이제 앞에는 대부분 교과서 위주로 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논문을 많이 보게 돼요. 저희가 물론 다 단거나 해가지고 정리해놨지만 논문들을 보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가 뭐고 어떤 이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커리큘럼이 매년 바뀌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코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바뀌진 않고요. 이 부분은 매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되어 있고요.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건 다시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실 거예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구분해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럼 머신러닝이 이제 실제로 파이낸셜 마켓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얼터너티브 데이터, 어떤 빅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들은 이제 원래 기존의 금융권에 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팩터 분석을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해보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우리 종목 추천을 해보자. 증권 선택을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에셋 프라이싱 모델 원래 있는 건데 요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평가해보자.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보험에서 활용해보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이런 기법들을 해서 활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또 다루게 됩니다. 내용들은 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서 많이 이런 거 해봤으라고 하면은 너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 가리지 않습니다. 자산운용, 보험, 은행, 컨설팅, 어카운팅,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맞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니네가 사전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네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지식에 아주 기초적으로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이것부터 가르쳐주진 않고요. 학부 수준의 어떤 금융 지식, 학부 전공생 정도의 금융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CFA, FRM 이런 것들 공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라는 걸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금융 지식은요. 그리고 이제 수학, 통계학 지식으로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학부 수준의 관련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학 같은 경우에도 학부 통계가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이 강의를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CFA나 FRM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학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코딩을 물어보지 않아요. 코딩을 물어보지 않고 다만 이 시험 조건에 컴퓨터 코딩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클래스 2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다 해보니까 하루가 걸리지 않아요. 하루 걸리지 않고 잘 몰라도 패스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난관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코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머신러닝 책을 보면은 이론이랑 코딩이랑 막 섞여 나오거든요. 나는 이론만 공부하고 싶은데 코딩 내가 할 거 있는데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코딩 막 예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좌절하게 하거든요. 저희 시험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딩은 다 빼놓고 이론과 그다음에 금융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식 장벽이 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이요. 스터디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스터디 가이드를 보고 이제 공부하면은 이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터디 가이드에서는 이제 토픽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토픽이 있었습니다. 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이 있고 키워드 및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이제 이 토픽들에 대해서 얘네가 하나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고 책 여러 개랑 논문 수십 개를 제시해요. 그래서 토픽 1에서 이 책을 보고 여기서 이런 키워드를 공부하세요. 리딩 2에서 이런 키워드와 이런 러닝 오브젝티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논하라, 어떤 개념을 설명해라,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러닝 오브젝티브, 학습 목표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 시험 스터디 가이드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책들을 찾아요. 논문들을 찾아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을 찾아봐요.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줄을 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나중에 복습하기 위해서는 다시 같은 과정을 다시 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스터디 가이드가 있고 책들이 여기 2권이 있는데 이거 외에 몇 권 더 있거든요. 책들을 사고 그 다음에 논문집들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시험 보기 어렵고 특히 실무에 계신 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요 교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제 예비 박사님이랑 같이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혹시 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러닝 오브젝티브예요. 학습 목표예요. Define a classification tree. classification tree라는 것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달았고요. 이게 한글로 쓰고 싶었는데 결국 영어 시험이어가지고 영어로 좀 달아놨고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드체로 해놔가지고 나중에 복습하시기도 되게 쉽게 저희가 한번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박사님들이 만든 커리큘럼에서 코어가 되는 부분들을 그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단권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논문 부분들도 저희가 추려가지고 해놨으니까요. 요거는 되게 시험 보실 때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다 보시고 이 책은 좀 쉬운 책이고 저 같은 날라리 공대생들이 되게 쉽게 봤던 책이고 이 책은 혹시 스프링거 출판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학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책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요거 다 보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 개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도전해 보시고 아니면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훌륭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더 드니까 정말 합격만 하고 싶다. 내가 기본적인 것만 빠르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정리한 요 교재만 봐도 충분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공부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1년에 2번 있고요. 3월, 10월 이렇게 있고요. 얼리 기간 하면은 접수비, 등록비가 400불, 그다음에 시험비 950불이고요. 그 이후에 하면은 1150불입니다. 지금 올해 가을 시험을 보실 거면은 10월 시험 보실 거면은 6월 18일까지 등록하시면은 이제 얼리 등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약 200불을 세이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시험은 총 4시간 보고요. CFA나 이런 거 비슷하게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어요. 객관식에서 출제 비중이 약 65%가 나오고요. 주관식에서 한 3분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35%가 나오고요. 135분, 65분 그 사이에 이제 2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좀 오래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재시험비가 400불이어가지고 떨어져도 그냥 크게 부담 없이 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근데 이거 공부하시면은 합격할 거라고 저는 아주 크게 믿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는 사례 같은 건데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배우면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환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시험을 봤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책을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2월까지 만들고 제가 이제 이 책으로만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논문이라든지 뭐 교재라든지 그거를 이 책을 만들면서 읽기는 읽었는데 근데 이제 만드는 작업에서는 읽었지만 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이제 내용도 많이 까먹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책만 가지고 이제 오로지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지금 책에다가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를 나름대로 기억을 많이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없는 내용 제가 한번 좀 이걸 계산해 봤더니 거의 한 80에서 90%는 이 책이 다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 시험 내용을. 그래서 아까 우리 홍찬영 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 책만 제대로 잘 봐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게 아까도 홍찬영 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FDP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딩도 하고 싶잖아요. 맞죠?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나도 이제 코딩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해서 오니까 뭐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좀 공수가 들어요. 이게 왜 공수가 드냐고 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뭐 고등학교 수학 했던 것처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사실 코딩도 뭐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을 사람이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굳이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 뭐 나는 코딩을 안 하고 나는 이제 그런 뭐 주니어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거를 좀 이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FDP 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거를 제가 이제 뭔가 어드바이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왜냐하면 FDP를 들으신 분들도 회사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은행, 증권, 자산운용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은행은 이제 트리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해서 뭐 연체 예측이라든지 뭐 대출 심사라든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트리 베이스드 모델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요즘 모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AI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를 뭐 텍스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 주가랑 연동시켰다 이제 그런 실무기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우리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증권사는 이제 텍스트 분석에 기반한 이런 분석 모형을 한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전통적으로 자산 운용에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이제 많이들 했던 방식인데 요즘 옛날에 시스템 트레이딩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드밴스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머신러닝 기반에서 그런 거 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거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백테스팅을 할지 이제 요렇게 3가지 구분해가지고 제가 한번 실무 예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은행 쪽에서 많이 쓰는 이제 트리 베이스드 모델인데 통상 이제 우리가 좌측에 보이는 저런 테이블 데이터들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엑셀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실제로 이렇게 분석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업무 중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이런 모델로 구현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런 데이터가 이 모델로 바뀌어질 방법을 이제 쓸 때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크게 이 FDP 과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베깅이랑 부스팅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잠깐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베깅이랑 부스팅이 이제 이런 좀 복잡한 이제 이런 그림을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베깅이 뭐다, 부스팅이 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깅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리그레션은 그냥 시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인풋 넣고 아웃풋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이제 기본이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그 데이터 많은 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이 하나 만들면 그 데이터에 너무 오버핏되는 모델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로 나온 결과를 뭐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평균을 내는 게 이제 베깅 방식이라고 치면 이제 부스팅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첫 번째 모델에서 나온 값의 잔차를 또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거 나온 또 잔차를 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게 이제 부스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알고리즘으로 설명이 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없다. 이게 교과서 혹시 보시면 이게 랜덤 포레스트니 베깅이니 부스팅 설명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해가지고 알고리즘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눈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서 좀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별거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FDP 과정에서는 그렇게 알고리즘을 뭐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런 도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되게 쉬운 언어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니 베깅이니 부스팅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ROC 커브라고 하는데 아마 업무 시간 중에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ROC 커브라는 거를 그려가지고 그 이제 모델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시니어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니어들이 모델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러면 이제 뭐 머신러닝 지식이 별로 없어. 그러면 주니어가 만들어 온 모델에 대해서 조언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잘 만들어 왔는지 이게 뭐 모델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얘가 확실해? 뭐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모델로 나온 결과를 비교를 하고 그 모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또 할 수 있으면 또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니까 좀 고치도록 이제 우리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나온 모델들의 이런 그 모델 퍼포먼스를 나온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이제 FDP에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일정 부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 중간에 알고리즘도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에 어렵게 써져 있는 알고리즘도 도식에 기반해가지고 그게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무에 적용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증권사에서 텍스트 분석에 기반한 주식 수익률과 문서의 감성감 분석 모형 설계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렇게 뭔가 좀 심도 있게 공부하기 전에 이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생각했을 때 문서가 엄청 많은데 그 문서를 우리가 좀 뭔가 업무에 활용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서에 뭐 그 문서 예를 들면 이거의 예시를 들면 여기 아래 보시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게 테슬라 주가고 밑에 써져 있는 게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예요. 그 뭐 리포트에 이제 뭐 타이틀만 가져온 거, 이 오른쪽에 타이틀만 가져온 건데 그 타이틀이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코멘트한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스코어를 어떻게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공부하면서 배울 거고, 그래서 이 스코어를 구하면 요거는 이제 뭐 좀 부정적인 뉘앙스, 그다음에 플러스면 좀 뭐 포지티브한 뭐 센티먼트,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의 수익률과 이 스코어 간의 뭔가 리그레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주가 수익률이랑 연계해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것도 FDP 과정에서 이걸 배우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텍스트 분석하에서 이렇게 뭐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 또 FDP에 나오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도 당연히 FDP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FDP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한국어는 이제 한국어도 되죠. 한국어, 그러니까 이제 형태소 분석이 되는 그거 이제 자연어 모델을 가지고 오면 되죠.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에트리에서도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SK 뭐 플래닛에서 만든 것도 있고, LG CNS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어 자연어 모델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텍스트 이걸 지금 이렇게 써놔서 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다 쪼개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나는 뭐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나 자르고 는 자르고 학교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단어와 뭐 조사, 동사의 앞에 있는 어간이랑 이런 형태를 다 쪼개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FDP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국어 특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뭐 두여도 뭐 더즈가 있고 뭐 던이 있고 뭐 디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원형 형태로 바꾼 다음에 분석을 이제 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제 분석은 여기 이제 이면에 숨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이제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분석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FDP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토픽 9에서 이제 있는 하나의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있는데, 그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스트래티지가 이제 쭉 나올 건데, 이제 이 스트래티지 중에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스트래티지가 과연 알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통계적으로,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제 P-밸류를 가지고 이제 이 스트래티지가 우리가 이제 그 기무가설을 기각하는지 기각하지 않는지를 이제 배울 건데, 이 P-밸류를 적용할 때, 그냥 P-밸류를 적용하게 되면 너무, 과소하게 이거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서 이제 P-밸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이제 뭔가 백테스팅을 할 때 좀 정교한 백테스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학술 논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사실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는 트레이딩 혹시나 여기 하시는 분 계신다고 치면 트레이딩은 이제 수익률이랑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백테스팅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백날 그냥 기존에 있는 P-밸류만 써가지고 백테스팅을 하면 그게 이제 뭐 담보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학술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뭔가 보수적인 P-밸류를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이제 그런 운영 전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